네, 감독님 네, 서로 이런 사이셨군요. 알고는 사이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의 tango에서 주연 역을 맡은 배우 이현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개봉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도 마음의 사진을 많이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권소연 네, 안녕하세요. 새벽의 tango에서 주희 역할 맡은 권소연입니다. 오늘 이제 개봉 날인데 좋은 시작을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이야기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와,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또 살아주셔서. 네, 또 박한솔 배우님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별 역할 맡은 배우 박한솔이라고 합니다. 오늘 개봉날에 함께 같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기쁜데요. 우리 오늘 재밌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해봅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네, 재밌게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아, 되게 씩씩하네요. 근데 현장도 이렇게 좀 씩씩했나요? 지금 이제 벌써 촬영으로 따지면 오늘 이렇게 본격적인 개봉을 맞이하기까지는 오래됐죠?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기억들이 막 날 것 같아요. 개봉 날이니까. 저희 촬영하고부터 지금 엄청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요즘에 이제 시사 저번 주에 하고 그때 이제 하나씩 기억을 떠올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촬영 때는 엄청 치열했고요. 저희가 그 영화에서의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촬영에서도 그대로 좀 담겼던 것 같아요. 뭐 배우님들의 기억들도 그 촬영 현장에서 어땠을지도 찾아 들어보겠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건재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원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비서로 굉장히 공장 나가서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쁘시죠 또. 네. 역시 좋은 성장이었다. 모든 일들이 다 성장이 돼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네. 그 공장 이제 거기 떠나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너무 이제 바쁜 일정과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또 이렇게 3년 전 촬영을 했던 이 작품이 굉장히 센 힘을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부터 또 이렇게 우주 베를린 막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관객들과 만나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배우님한테 또 이렇게 지금 또 새벽의 탱고가 또 어떻게 기억되고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사실 3년 전 영화로 이렇게 다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영화관에서 보는 제 얼굴도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3년 전 얼굴이니까요. 3년 전 변화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살도 많이 쪄 있고요. 일부러 찌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쪄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 캐릭터가 살이 빠져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좀 건강하지 않은 식품들 그리고 그게 저는 뭔가 이렇게 잘 맛있는 걸 건강하고 맛있는 걸 잘 먹어서 찐 살이 아니라 리트 포레스트처럼 좋은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스 받은 느낌 있잖아요. 부은 느낌.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내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레트로 많이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3년 전 연기를 보는 게 조금은 곤욕스럽지만 또 재밌기도 하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요. 이현 배우님이 이제 캐릭터를 매 작품 이제 연구를 할 때마다 그 염분, 식단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서 이 피겨가 어떻게 나오는가까지 계산한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보면서 이 배우의 연기가 정말 다르다, 리얼하다, 생생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분이 뭐 드셨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 촬영할 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영화에서 또 이렇게 그 밝음을 내가 애쓰기는 지만 사실 또 가장 어둠 안에 있는 그런 또 비극적인 서사를 지닌 인물이기도 해서 지금 이제 그 개봉을 하면서 관객들이랑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그 응답이잖아요. 어떤 방식의 관객들이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 기분일까 또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왜 죽어? 이거를 요즘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영화를 잘 따라서 봐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배우로서는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영화를 저도 3년 전에 찍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주위처럼 살아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주위 같은 사람이 있었나 하다가 주위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 주위처럼 살아내는 법도 좀 알게 된 요즘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좋아하실 만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고 방식이든 어떤 생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배우에게도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 영화가 가진 힘이지 않을까, 그걸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배우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기생충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한 겹 더 들어가서 얘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빌런으로서의 모습도 드러내야 되는 캐릭터여서 그 연기를 할 때 이제 그 배우로서의 도전 지점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개봉하면서도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염분을 조절했다는 거. 저 또한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소보다 한 4, 5kg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쪄 보이게 하려고. 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다 또래지만 한별이는 22살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네.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여야 한다라는 약간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때 좀 살을 좀 찌워볼까? 그래서 그게 좀 볼살. 네, 그걸 좀 트라이 해봤는데 물은 안 찌고 여기가 빵이 커져가지고 네, 그쪽이 좀 커져서 빵이 좀 커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의상실장님께서 항상 눈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죄송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때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최근에 다시 그 새벽의 템포 대본을 다시 꺼내놨는데 되게 나 열심히 했구나. 네.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좀 덜 열심히 좀 해야겠다.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뭔가 제가 이렇게 장편 영화를 이렇게 홍보 다니고 또 처음인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또 굉장히 긴장되고 되게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효원 감독님한테 진짜 감사하고 이제 여기랑 촬영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셨어요? 배우분들이 이렇게 연구 조절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외형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봤다는 거. 감독님에게 좀 상의를 하셨는지. 우선 지원이는 뛰는지 몰랐고 일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수 때는 약간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얘기하다가 살을 찌겠다고
어쨌든 그 배우분들이 캐릭터를 만들면서 고생한 지점들도 있었을 거고 그걸 다시 이렇게 스크린으로 여러분들과 보는 감회가 어떤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 배우님들이 원래 했던 역할들에서 끄집어낸 것도 있겠지만 감독이 새로 발견한 지점들도 많겠다. 캐스팅을 할 때도 조합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캐스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제 이 인물들이 있다면 성격, 어떻게 보면 출신, 그리고 MBTI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인물들이 서로 관계망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얽혀서 부딪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해서도 안 되고 너무도 동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현 배우에게 이 이야기로 당신을 주인공으로 하겠다 했을 때 이제 이따 써봐라 해서 쓰게 된 시나리오고요. 다 써봐라. 무조건 할 테니까 일단 써봐라 했을 때 저는 이제 무조건 할 테니까 꽂혔었고 이현 배우는 이제 아마 일단 써봐라에 꽂혔을 거예요. 어쨌든 다른 의도로 이제 시작은 됐지만 저에게 동력이 됐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어쨌든 이제 단편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같이 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현 배우님, 네.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죽었다가 꽤나 오래 생명력이 붙어서 되게 오래 여기 저기 이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쯤 인천에서 그렇게 이게 거북이가 죽었다를 찍고 얼마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장편 영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 사고를 모티브로 해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을 연희 씨한테 연희 씨 본인은 이제 이렇게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쓰면 글이 잘 써지니까 연희 씨로 생각하고 쓰고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알겠다. 이거 일단 써보셔라. 써보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읽어라도 나와야 제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시놉시스만 이제 들어가지고 알겠다. 그럼 써보셔요. 그리고 제가 이 말도 했거든요. 쓰고 보면 제가 할게요. 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에 네. 면접을 네. 이제 다 통과를 해서 마지막 면접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로 근데 거기서 그 첫 번째 면접이었나요? 그때 이미 이 지원 역할에 이현 배우가 제작 계획서를 써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 계획서에 캐스팅 계획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홀로 갑자기 되더니 진짜 최종에 합격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제안이 다시 들어왔죠. 됐다. 그 감독님이 약간 눈이 됐어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됐어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해야죠. 해야죠. 하기로 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대화를 동력 삼아 이 시나리오가 나왔으니 이것은 저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거의 맨 처음부터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 분이 캐스팅 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네 감독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의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단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 지원도 주의 같았던 시간이 있었을 거고 정말 지금 약간 마음을 닫혔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주의로 인해서 마음 열기까지 거기에 이현 배우님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보는 이제 단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이현 배우의 얼굴에 서사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성향이랑 되게 다르다는 거를
당연히 알게 됐고요.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저 항상 어둡게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연이 항상 얼굴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일단 그런 선을 때문인지 처음에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몰랐는데 이제 이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사회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름 사회성을 붙여주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지원이를 구별을 해나갔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캐스팅은 한별이었어요. 한별이었고 제가 DM으로 이제 오토바이 헬러거라는 단편을 보고 네. 되게 이렇게 거기에서 되게 그런 어떤 뭐랄까 단단하고 좀 그런 모습 어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리지만 책임지는. 네, 약간 그런 거를 느껴서 그냥 얼굴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일찍 좀 많이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몰입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게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이 한별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확실히 이 지원이랑 주희는 이 서로 춤을 추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골격이나 이런 게 좀 비슷했으면 했고 아무래도 어떤 소문에 또 어떤 그런지가 또 네. 배우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영 배우로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자랑했었어요. 소연 배우님 뵀을 때 캐스팅하고 나서 네, 저한테 드디어 주인이 그림이 맞추겠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누구예요? 제가 너무 기다렸는데 일단 소영 배우님이라는 거요. 그래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죄송해요. 솔직히 뽀미닛을 누가 몰라요. 근데 저한테 그 영화 그게 올라는 그거 맞냐는 거예요. 그 소영 그 권소영 배우예요. 그 겨울 나는 애 나와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감독님 포미식이 모르셨던 거죠? 영화 보고 아, 배우가 모를 수 있어요. 몰랐어요. 나 몰랐어. 진짜로? 진짜 포미닛을 몰랐다고요? 포미닛을 알았는데 근데 별로 저는 성인이 너무 큰 성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포미닛을 몰랐다고요? 잘 몰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아이브를 알고 아니 거지호 배우님한테 이제 이 그러니까 작품을 제안하고 이랬을 때 포미닛을 전혀 모르는 이제 그 감독님이 그 겨울나는 연기만 보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셨고 배우로서 이제 그 같이 작업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색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거의 오디션 겸 미팅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뭔가 이제는 가수로 활동한 것보다 배우로 활동한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럼에도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칭찬이, 뽕이신지 몰랐어요가 되게 큰 칭찬이에요. 이게 뭐 활동할 때 막내 이미지도 있지만, 지금 배우로서 좀 다른 느낌으로 뭔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우로 바라봐 주셔서 역할을 주시는 게 저한테 되게 좀 큰 기쁨이고 더 큰 책임감인 것 같아요. 김영 감독님이 이제 그 커리어를 인정을 어떻게 보면 해주신 또 연출자였던 거네요. 배우로서의 네 맞아요. 코미니스 모르셨지만 그래도 이제 배우로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그러면은 그 하수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감독님과 작업에 그런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나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 기쁨도 있었을 것 같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편을 보고 감독님이 연락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그 오토바이 한거 잘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와 워낙 화제작이었어서. 네.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그 거기서 뭐 한솔 씨가 꿋꿋이 연기하는 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술주술이 뭐죠? 한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그 약간 그 맑은 눈의 광기? 그래서 저 광기 영화는 조금 약간 그래서 좀 감독은 약간 조금 미쳐야 되는데 그녀의 눈에서 그걸 좀 봤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제안해주시는 역할이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이랑 조금 다른 결이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네. 저희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잖아요. 그때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게 마지막에 한번 일어서 줄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일어섰어요. 키가 네.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프로필 키가 아니면 진짜 키요? 이렇게 해서 진짜 키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너무 좋다고. 네. 다 저희가 키가 완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감독님이 왜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알 것 같은 말씀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 장면이 주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의 근원지라고 하는 이게 추문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가십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모먼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록적인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춤을 추는 영화 중에 굉장히 기록적인 명장면을 남겼던 번지점프를 하다의 그 실내 장면이 제일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름다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배우님들과 같이 이 장면을 만들면서 좀 그 전율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네. 사실 이 멘타주 씬이 이 영화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도 하나거든요. 이 OST가. 이 영화에는 사실 그 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짱구라는 걸 뭐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관계랑 너무 제가 매치를 시키고 있는 소재이고 이 짱구를 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계의 가장 완성의 상태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씬이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 깊게 음악까지 남아야 엔딩에 갔을 때 그 음악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이들의 이제 좋았던 어떤 그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들의 안타까움이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안타까움이 결국에는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맺을 때나 어떤 소중한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순간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네요.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좀 많이 공들였던 것 같고 음악도 그렇고 그 장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가 그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다가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인상적으로 킵하신 장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지금 말씀하실 때도 탱고 아니라 땅고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사실 이제 그 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게 약간 그 파워, 힘 이런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춤을 출 때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안 추어요, 안 추는데 딴거 춤을 추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밀론가 거길 가봤거든요. 네, 구경하러 가봤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같이 합을 맞춰서 나아가는 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굉장히 그러니까 힘을 밀면서 가는 춤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긴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협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맞춰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려면은 서로 이 맞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땅고와 이 인간관계를 연결하셨을까? 이거는 충분히 아니면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땅고와 인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춤을 안 추고 못 추는 사람인데 이게 탱고라는 것을 저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알게 된 소재예요. 근데 이제 탱고라는 소재가 필요했었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초창기였는데 기원을 먼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탱고의 기원을 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관계와 너무 이름만 바꿔도 그러니까 치환시켜도 될 정도로 관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탱고를 잘 추게 되면 관계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완전히 그 땅고에 빠져 살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 시나리오 만드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고 최대한 이거 많이 넣고는 싶었는데 저는 여기서 그리는 관계들이 그냥 땅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춤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땅고는 보여주는 춤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걸 많이 봐봤자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이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서사를 잘 따라가게끔 하고 그거를 그냥 관계 자체로 그냥 느끼기만 하면 그게 더 황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춤을 추러 다니신 거죠? 한 달 정도 배워봤어요. 아, 제가 인물들한테 춤을 추게 네. 해놓으면 저도 그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다녔어요. 그거는. 권소연 배우님 얼마나 추셨어요? 저희도 딴거는 한 달 정도 네, 배워서 왔습니다. 가능하군요. 한 달 정도로 그런,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대요. 춤을 잘 춰야 또 관계의 어떤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예약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제 이게 감독님이 아까 이제 이영배 캐스팅할 때 이제 그 공장에서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소재로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 기숙형 공장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이 모티브가 되고 그 다음에 딴 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묘하게 이 공장이 그 감독님이 말한 땅볼 기원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인물들이 모두 어떤 의미로 갈 곳이었고 마음의 어떤 그 안식처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그냥 공장이라는 곳, 사건, 사고로 보는 곳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싶으셨는지 그곳의 인물 어떻게 구성을 하시고 주목하셨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걷던 춤이 바로 딴거고 그때는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그랬던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정말 인간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시작된 거다 보니까 일단 이게 배경이 너무 비슷한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공장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실제 그 공원이 나오는 이 장소가 그 공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공장이 지금은 네.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새벽 공기를 잊지 못해서 이제 들어왔던 이미지가 시작이 됐던 것도 있었고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 안에서 관계라는 게 엄청 다양한 군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크게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왜 낯선 곳에 모두가 고향이 아닌 곳에 모여서 그 다양한 어떤 이제 모습들을 제가 보는 그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 사회의 작은 사회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어떤 본성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받았던 강렬한 어떤 사람들의 기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로 관계에 대해서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세 인물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됐었기 때문에 배우님들에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들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각 캐릭터를 좀 어떻게 스스로는 파악하고 접근하셨을지 얘기를 배우님에게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 온도가 마이너스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그 파란색? 그 새벽 색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거의 이영배우 얼굴이랑 동화가 돼서 그 색깔이랑 거의 묻히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더 딱딱했어요. 더 사회성이 약간 그 세 명이 사는 기숙사의 공간에 어쨌든 들어가게 됐고 자의가 아니지만 그럼 저는 거기서는 이 캐릭터의 입시성을 보여줄 거면 어쨌든 거기 있는 이들과는 조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 일단 이 사람들은 내 상처를 모르고 그리고 서로에게
노 스트레스를 하려면 최대한으로 그냥 네네 뭐 싫어도 그냥 적당히 네. 적당한 선을 좀 잘 지키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처음에 감독님이 쓴 거는 그것조차 없었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진짜 꽝꽝 얼어있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지원이는 그냥 딱 그 말들은 노터치 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가장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잠시 딱딱해져 있는 것일 뿐이지 뭔가 내 딱딱함으로 누군가한테 자극을 주고 싶어하는 인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사 정도 하고 뭐 하고 나 지금 이렇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정도의 모습이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현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유형의 인물인 건 맞죠? 본인의 성격이랑 제일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한테 받은 상처는 인간에게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좀 괴로울 텐데 어쨌든 지원이의 상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고 자기의 환경에도 영향을 준 상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돈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돈 문제가 섞여버린 친구와의 어떤 법적 문제까지 가버린 거니까 그 스트레스는 사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 스트레스를 저는 극대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 갇힌 공간 안에 같이 이거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세 인물 다 조금씩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은 그 주희였어요. 권선우 배우님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편해지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더 다른 이기심이 발동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리얼한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주는 판타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는 정말 어떻게든 같이 부대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땅꼬라는 춤이고 또 하나는 주희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라진 것도 사실은 좀 상징적인 거이지 않았을까. 이 두 인물이 분리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같은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배우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주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희의 그런 하야 같은 마음을 연기를 하셨을까. 저도 처음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판타지 같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대본을 읽고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마냥 밝은 애인가? 생각이 없는 애인가? 아니 뭐 주제가 없는 건가? 뭐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물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촬영 초반 때까지만 해도 좀 어려웠어요, 인물이. 근데 이제 좀 어려웠던 지점들을 감독님하고 막 통화도 9시간 하고 만나서도 거의 한 열몇 시간을 대화하면서 씬 바이 씬으로 이 인물의 무언가 생각과 뭔가 채워가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되게 깊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희라는 인물이 저한테 밝음에서 되게 바다 같은 인물로 바뀌었거든요. 되게 넓고 깊은 아이인 거죠. 그 깊음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제 한별이나 아니면 지원이를 봤을 때 그 깊음을 이제 내가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인물을 결핍으로 다가가는데 처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아예 상대 배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채워졌던 게 한별이랑도 좀 엄마 같은 마음 뭐 되게 사소한 디테일을 입술 트는 것도 챙겨주고 이런 디테일들이 생기면서 인물을 채워가게 됐던 것 같아요.
하면서 채워진 인물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영어로 접근을 해서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겨울 라면이나 길리거리 같은 작품 보면 정말 똑부러지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철벽을 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작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다른 연기를 또 보여주셔서 그 부분이 좀 감탄의 지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세 캐릭터가 너무 색깔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시퍼러 둥둥한 그런 색깔이라면 그 석양 질 때 약간 바다 오렌지 색깔 같은 그 빛이 있는 그런 온도를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한 생각이었어요. 네, 칼라 테라피. 네. 한별은 번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캐릭터가 모두 이게 각자의 생각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자기 마음을 닫든 아니면 마음을 오픈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그러니까 이용해서라도 내 어떤 것을 챙기려고 하든 이게 내 나름의 처세를 이 어리잖아요. 22살, 27, 많아도 27살 이 사람들이 다 이 공동생활하면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별이 가지고 있는 미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표현으로 가시적으로 연기를 할 때는 또 이제 제 되게 얄밉다 이걸 계속 보여줬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도 연기 또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별이도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더 나쁜 애였어요. 몹시 그 가가지가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감독님이 좀 원하신 게 제가 조금 그래도 귀엽게 생겼으니까 조금 덜 미워 보이고 그리고 애스러워 보여도 조금 약간 죽이고 싶은 빌런이 아니라 아유 한 대 콩 찌워주고 네, 그런 느낌의 빌런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같이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한별이가 덜 좀 그래 보일까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별이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약간 이 영화 전체에 있어서 조금의 텐션이 조금 더 높잖아요 한별이가. 네. 그래서 약간 한계를 시켜줄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연기를 할 때는 처음엔 좀 그게 겉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냥 내 목표만 생각하자. 엄마한테 인정받는 거, 엄마 사랑받는 거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에만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단순하게 진짜 직관적으로 다가가야지 이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꿀밤 때리고 싶은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색깔 정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형광색. 오, 땡. 핑크? 네. 네온 핑크로 그럼 갈게요. 네. 색깔 다 정했으니까 그러면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으면서 또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화 너무 재밌었고 이현배 너무 잘생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본 거는 원래 지원이가 주희를 만나기 전에 웃을 일이 없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춤을 이제 같이 추고 해서 그 웃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비록 나중에 주희는 사라졌지만 나중에 지원이가 그래도 앞으로도 웃을 일이 있을지 좀 그 미래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래도 학원도 혼자 찾아가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옆에서 보기 잘하고. 아니, 근데 사실 지원이는 그 본인의 환경에서 어느 지역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무엇일까? 저는 그 마음으로 사실 그곳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터치, 노스트레스 아무랑도 관계를 만들지 않고 난 여기서 내 목적을 이루고 갈 테다. 더 이상의 관계는 싫다. 였는데 계속 주의라는 햇살이 자극을 주잖아요. 자꾸 자극을 줘서 얼음이 자꾸 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탱고 배우러 가는 그 학원에서 웃고 싶지 않았어요. 이연은 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생리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고 뭘 자꾸 틀리고 이러니까 웃음이 새어나오는데 근데 그게 지원이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안 웃기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너무 피곤해도 릴스를 보다가 웃음을 시작했고 너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게 왜 스트레스를 달리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주희였고 그리고 사실 주희가 나랑 탱고를 쳐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한 것도 주희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한 1%라도 저는 그날 그 탱고 학원에서 웃은 저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응. 나한테 이런 게. 그래서 그래 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주희가 같지만 저는 그 마지막 씬이 되게 애를 쓴 씬인데 저는 아직까지 되게 소중한 누군가를 보내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고로든 혹은 뭐 이제 때가 되어서든 그런 휴먼 시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새벽이 찾아왔을 때, 그 다음날 새벽이 찾아왔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을 하면서 한 연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의 기억으로 연기했을 땐 그 장례식이 끝난 후든 혹은 추모의 시간이 끝난 후에 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하늘을 보고 그렇게 울고 나서 아마 한동안 되게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눈물이 날 거고 주위를 닮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거고 그러다가 또 어느새 웃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느새 웃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지원이가 웃었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이 일과 비슷한 일을 겪은 누군가도 웃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를 줄 뻔입니다. 빌런! 정말 죄송합니다. 알람이 아까 개봉 축하한다고 연락한 게 아니라 알람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하신다. 딴거로 이렇게 연락을 따라주시고 나도. 와, 물 먹을 시간 뭐 이런 거였던 거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잊으셨을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걸 다 잊고 감독님이 알람을 오전인 줄 알고 맞췄는데 오후였네. 제가 늘 이 세 캐릭터 중에 감독이랑 누가 제일 닮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차례 본 결과 없는 것 같아요. 허당 네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엔 활동 그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잠복기인데 그 잠복기의 움직임을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그 힘의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현 배우의 얼굴에 큰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잘 살겠다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져보는 것 같고 비서가 됐든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좀 한번 갔다 올게요. 네. 흔드시는 분. 네. 한번 더 흔들어주세요. 컬러링도 그러니까 컬러링 이걸로 이 음악으로 하셨고요. 배우님들은 안 하셨죠? 네. 아마 음악이 없을 거예요. 아,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들이랑 배우님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장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백복동장을 빌려준 그 대상이 그냥 친구인 건지 혹시 전에 만났던 맞아. 전에 여자친구 궁금이네요. 히스토리를 한번 파보겠다는. 네, 마음에 드는지. 저는 이제 사실 개발성이 떨어지기는 해서 제가 이제 보면서 웃게 되는 씬은 한별이랑 지원이랑 그 머리채 잡는 거기서 웃게 되더라고요. 감독이 웃기신 거. 그 둘이 그 춤같은 춤사위 같은 네. 너무 그 쾌감을 주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합니다. 네, 한별이랑 주원이를 얘기하셔서 다른 씬을 말하고 싶었는데 어. 저 한별이랑 씬인데 그거 있잖아요. 뭐야? 아니 뭐야? 그 빌라 아래. 웃겨가지고. 그거 너야? 이거 있잖아. 아, 네. 너한테 도움이 필요한가 해서 근데 그 시퀀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한 약간 왜 일일 드라마 그 비밀 밝혀지는 약간 이런 그때 한별이 얼굴도 너무 좋고 그냥 그 당황하는 한별이 얼굴도 너무 좋고 그 씬을 꽤나 공들여서 찍으셨거든요. 이게 얼굴과 얼굴이 높이도 맞춰야 되고 높이에 집착하십니다. 네, 이 네. 카메라는 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그 높이랑 이 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씬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살을 가지고 다니셨나요? 진짜 같은 거? 이 화면에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구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영화가 대부분 다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 구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희랑 방에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나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그렇고 다 감독님이 생각한 구도가 있었는데 그 씬이야말로 정말 많이 찍었고 정말 힘을 많이 줬던 씬이다. 그래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그 집착이 어디서 집착은 이제 어떤 이 영화 안에 탱고가 많이 안 나오니까 어떤 이 따고를 저 영화 전체에 좀 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씬들을 항상 이렇게 공들이긴 했었고 그때 그 씬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사실 그 한별의 대사가 너무 오글거리잖아요. 한별의 대사가 아니라 이제 한별의 대사를 하는 지원이의 대사가 되게 오글거리는데 이거를 좀 아예 그냥 이런 만화처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 그걸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얼굴 높이가 둘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춰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권솔 배우님께도 좋아하는 네. 그럼 다 웃기자면 아니, 좋아하는 장면 너무 많은데 저희 최애 장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너무 재밌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원이랑 주희가 이제 한별이를 찾아가고 나서 저희가 수변공원이 나와요. 네, 수변공원이 나오는데 해도 돼? 해도 돼? 수변공원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날 촬영했고 또 수변공원이 저희가 진짜 새벽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한별이랑 있을 때는 얼굴이 괜찮다가 그 수영공원을 가면 갑자기 둘이 너무 부어요. 얼굴이 너무 붓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장면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시사를 하고 빵 터져가지고 와, 그 장면을 이제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나랑 이제 땅콩 쳐줄 수 있어 하는 장면의 앞부분이 이제 항상 그 기억이 나서 되게 재밌고 즐거운 장면입니다. 네. 촬영의 어떤 그런 기억까지 더해져서 그 공기가 기억에 또 좋아하는 장면 한번 배우님께도 저는 제가 주희 언니가 기계가 고장나서 이거 못 피고 있어. 나 제거했어. 해. 하면서 제가 언니를 이렇게 치고 가거든요. 저는 이 비언어적 행동이 내 마음속으로 주희를 무시하는 게 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나 저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잘 했죠 진짜. 그러니까는 진짜 이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시해야지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손동작 넣으셨으면 박수 한번 처음 봐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박수를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나랑이 하네. 그 중요한 그 친구는 1,000만 원. 1,000만 원? 왜 500천? 그 1,000만 원치는 저는 사랑할 수도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되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돈 단순히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500 선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얘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위를 봐도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친해지고 싶다고 해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 배신감 이런 거.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저기 검정 옷 입으신 분. 손 한 번만 더 들어. 한 번만. 뒤에서 세 번째 줄인 것 같아요. 지금 뒤로 돌아보세요. 네,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 배우님 앞에 질문 남길 수 있어요. 영광이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원이가 주희한테 했던 말들이랑 그리고 주희가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말들이 결국 본인들이 받고 싶었던 말과 행동이었던 것 같아 보였는데 영화를 찍고 3년이 지난 지금 본체 배우님들께서 그 맡으신 배역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갔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약 먹지 마. 그 버스 붙이지 마. 뭐 이렇게 긍정적인 딱 있어요. 있을 때 작은 있을 때 잘하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지원이한테 삶은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만약에 주희가 살아있다면 그냥 너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게 뭔가 주희가 바라는 그 의미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선배님한테 직면에 그냥 모든 것들을 직면해서 직면해서 딱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을 해서 네. 아픔과 그런 걸 다 직면해라. 피하지 말아라. 네, 그게 저의 악한 소리의 신조랑 좀 겹치는데 네. 선배님한테 그 말 해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 총철 살인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진짜 짧게 질문하실 거 개봉날이어가지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계속 드셔가지고. 예, 지원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마지막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자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원하는 바를 이뤘는데 왜 다른 피해자를 신경 쓰면서 포탈이하는 표정을 궁금하고 한술만 잠깐만 할게요. 그 방귀복 위에 그 머리 묶은 거는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그것은 이제 감독님이 실제로 공장에서 짧게 일하시면서 그때 어떤 진짜 MZ 여러 친구들이 친구들이 한 모습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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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위해서 예쁘게 아, 많죠. 네. 아, 진짜 원래 이런 분.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 거 봤고 지원이는 저는 아무래도 주희 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주희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 이유도 없고, 근데 아마 지원이가 주희랑 있었던 그 시간들 동안 주희가 주고 간 어떤 성향까지는 아니고, 그쵸, 어떤 책임?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 주위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크게 주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상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질 정도로 마음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질문 받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오늘 캐릭터 파악하기도 바빴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영화 보시고 꼭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N차 관람도 좀 하시면서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새벽까지 막 토크하고 이런 것도 하실 거죠? 조만간 새벽까지 네. 설명을 하는 걸로. 나중에 마지막에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저희가 나갈 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개봉 기념으로. 근데 이거 영화에는 없는 그 씬, 촬영장에서 찍은 씬 보여드려도 되죠? 네. 네. 다른 인물들. 요거 배경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사진. 마지막 촬영, 마지막 씬, 마지막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커트를 찍으면 종료였던 시점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 네, 네. 너무 활짝. 네. 새 배우의 가장 행복한 그 한때가 담겨있는 이 사진을 그리고 감독님 멘트도 적혀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래서 이거를 드릴 테니까 꼭 나눠서 나가시면 어떤 좀 당부 내지는 또 바램 이런 것들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불편한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추억들 혹은 그 상처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소소하게 마음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시기에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를 잘 많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까요? 잘 이렇게 잘 고리고리 한쪽에 접어두고 내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안에서 주연이가 듣고 싶은 말을 주희한테 할 때 되게 많이 좀 떨렸거든요. 그래서 그 떨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 효은 감독님이 너무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영화여서 얼마나 떨릴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첫 장편이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게 큰 기쁨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